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제가 특별하게 초대 손님을 모셔봤습니다. 이 장용진 TV에서 초대 손님은 제가 잘 안 모시죠? 정말 특별한 분일 경우에만 모십니다. 네, 정말 특별한 분이라서 모셨어요. 요즘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한다면 바로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일 겁니다. 이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 메이커라고 한다면 역시 윤석열이죠. 어떻게 보면 빌런이죠. 빌런으로서 뉴스 메이커가 윤석열입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 입장에서 어쩌면 선한 이미지로 뉴스 메이커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김규현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원래 해병대 출신인데다가 그리고 검사였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분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분이 세상에 얼마 전 민주당 집회에서 연사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요즘 윤석열의 가장 아픈 부분을 꼭꼭 찌르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폭로해 내고 있죠. 윤석열이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정말 귀한 분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한번 모셔봤습니다. 김규현 변호사,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갑자기 모셔서 그런가요? 갑자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말이 막 꼬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예.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규현 변호사님이 최근 이렇게 많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고 계세요. 예. 원래 검사셨다고요? 네, 작년 초까지 검사를 하다가요. 네. 나와서 변호사를 하다가, 예,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휘말리게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예. 보통 해병대 출신의 검사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좀 가까운 그런 쪽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선입견을 갖기 마련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서 편히 살 걸. 예, 좀 되게 험한 길을 택하신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이제 해병대 나오고 검사하면서도 뭐 제가 희한하게도 검사 생활을 할 때 네. 좀 친하게 지냈던 분들, 뭐 아니면 이제 모셨던 분들, 가까이 같이 근무했던 분들 중에, 예, 윤석열 사단에 속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어떤 분이신가요? 이를테면은 이제 그분들은 지금 저한테는 이제 나하고 친했다는 말 하지 말아라 막 이러고 있어서 뭐, 예,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보다는 하여튼 뭐 연배로 보자면 혹시 이복현 검사,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이시죠? 그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름 대면은 알만한 분들. 네. 이번에 날라가신 분도 계세요. 송경호 중앙지검장 등등등을 날릴 때 같이 날아가신 분? 소위 한동훈 사단을 날릴 때 날아가신 분도 계시고. 찾아봐야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더 활약상이 눈에 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여기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특검법이 사실 뭐 거부권 행사되고 또 재의결이 무산되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워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국회 재의결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 제가 봤거든요. 참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재의결될 때 옆에 계시던 분들은 진짜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하시는 분도 있고 막 벽을 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나왔어요. 네. 네, 마치 이게 뒤통수를 세게 후드려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속에서 계속 분노가 끓어오르는데 또 힘은 동시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그냥 축 처가지고 가고 있는데 또 그 윤석열, 이종섭 통화 내역이 나와버려가지고 다시 또 이제 그거 분석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 어떤 심경이었는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가 되게 참담해 하시는 것 같기도 했다가 약간 눈물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했다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또 옆에 계셨던 분은 참수작전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에 동조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또 이렇게 딱히 또 반대하시는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좀 되게 복잡한 표정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심경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좀 그런 느낌,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 싶으면, 네. 약간 고시생이 이제 시험 떨어졌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순간 멍해지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뭔가 막 옆에 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이 이제 네.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국민의힘 너희는 보수도 아니야, 너 보수도 아니야. 쓰레기들이야, 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게 폭탄이 한번 빵 터지고 나면은 이게 삐 하면서 네. 모든 소리들이 그냥 되게 뭐라 그러죠? 음량이 굉장히 작게 들리죠? 네.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좀 멍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 이후 뭐, 말씀을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무슨 저는 그 전부터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또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무게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예, 우선 탄핵 사유라고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를게요. 네. 그리고 우선 탄핵 사유가 되려면은 네. 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어제 또 헌법재판소에서 그 네. 탄핵 기각이 나오기는 했는데 또 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탄핵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게 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 거부권 행사의 사유를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궁색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거부권 행사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특검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겠습니다만은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무분별하게 특히나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한 그렇죠. 어떤 사적인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이제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된 것이고 대통령이 자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는 중대한 네. 사유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렇게 본 거죠. 미국의 이제 닉슨 대통령도 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탄핵 소추가 됐고 본인이 사임을 했죠.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이거 가지고 탄핵을 못할 사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탄핵 사유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탄핵 그렇죠. 소추를 하게 되면. 그 입증은 이제 다른 문제죠. 입증과는 또 다른 문제. 입증은 네. 다른 문제지만은 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그것이 맞다면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소지도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자신과 관련된 문제, 혹은 뭐 과거 같은 김건희 특별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라고 네. 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럴 수 있죠.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된 문제,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문제와는 얘기 통화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약간 뭐 꼬리 자르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던데. 그러게요. 뭐 설마 그 얘기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예. 근데 뭐 보면은 최상병 관련 대화를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저는 좀 되묻고 싶은 게 그 임성근 얘기는 했나요? 네, 그 계속 말장난을 하잖아요. 네. 저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혀 이런 얘기 없었다고 해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왜냐하면은 초창기 때부터 그쪽에서는 계속 부인을 해왔는데 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자꾸 막 거의 정신병자로 몰아가듯이 그쵸. 했어요. 네. 그 대통령 경로설 막 이런 거는 허위 사실이고 망상이다 이러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그것을 믿어줄까? 예,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나? 예,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날 이제 그 특검법이 부결되는 그날로 좀 돌아가서 현장에서 눈물 보이시던 어떤 노회병이 계셨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분 누구시냐라고 여쭙기도 하던데 네, 어떤 분이신지요? 아마 이제 재표결 전에 네. 한 달 전에 그 특검법이 원래 통과될 때 네. 예, 그때도 아마 많이 우시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그 이근석 선배님이라고 네. 네, 해병대 이제 대원로 선배님이시고요. 그분은 월남전에도 참전을 하신 유공자십니다. 참전 유공자시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분은 원래 전우회 활동도 과거에 하셨었고 뭐 그러시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뭐 집회 현장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저희랑 만나게 되시면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사실 저는 이번 사건 보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이게 사실 군대 갔다 오면은 웬만한 사람 한 번쯤 그 죽음이 내 눈앞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다는 경험 한 번쯤 다 겪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최상병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다라고 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 있었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책임지는 사람 없이 넘어가는 게 너무 화가 난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사건을 대통령이 덮으려고 했다는 게 그게 더 화가 난다. 이게 좌우의 문제나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애초에 말씀대로 정치적인 그런 사안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국가를 위해서 군대에 가가지고 수해복구 작전, 네.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사망한 군인이 있으면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사망의 원인에 어떤 지휘관들의 과실이나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소신껏 책임을 물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군인을 오히려 막 네. 항명죄로 몰아서 막 구속시키려고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미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군 작전사에 있는 권대원 중장이라고 있어요. 예. 좀 현역 군인인데 이 양반이 대위 시절에 수해복구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역시 이번처럼 이렇게 물살이 센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병사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를 말리고 자신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위험했던 작전이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때 그 공로로 표창도 받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최상병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그 자리에 간부들이 갔었어야 한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사실 이 사건에서는 내성천 그 당시는 물이 굉장히 그렇죠. 빨리 흐르는 엄청난 급류였거든요. 그 당시에 또 거기다가 그 댐 3개가 동시에 방류를 해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장갑차가 들어갔다가 뒤집힐 뻔해서 그냥 다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넣는다는 거는 솔직히 미친 짓이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예, 간부도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러네요. 예, 간부도 들어가면 안 되는 데네요. 그런데 사람들을 밀어넣고 심지어 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밧줄로 뭐 사람을 묶거나 들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죠. 예, 누가 봐도 이건 인재죠. 이거는 과실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라면 우리 뭐라 그러지 살인 미필적 고의라고 예. 그거에 가깝다고도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건 그냥 봤을 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거 고의범이 아니냐라고까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뭐 특검법은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만 다시 특검법이 이제 다시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이제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가 됐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점에서 시간이 촉박한지. 지금 이제 7, 8월이면은 이제 통신 기록이 삭제가 되거든요. 예. 이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이제 최혜병 사건 발생한 게 작년 7월 19일. 네. 예. 그리고 뭐 기록이 이첩된 게 8월 2일 뭐 그 경우입니다. 그렇죠. 통신사에서 이제 통화 내역을 보관을 하는데 그 보관 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7월, 8월이 되면은 관계자들 통신 기록은 다 날아가는 거죠. 네. 물론 지금까지 뭐 수사기관, 공수처나 이런 데서 확보한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거야 이제 보존이 되겠지만, 그렇죠. 앞으로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앞으로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사람들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의 통화 기록은 7, 8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를 열심히 해뒀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면 솔직히 좀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고 싶지만 뭐 지금까지 안 드러난 사람들 수사하다가 나중에 또 누가 드러났는데 그렇죠. 새로운 사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시원 뭐 이런 사람도 되게 나중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뭐 나중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나온 게 9월 달이다. 그러면 통신 기록은 없는 이미 거죠. 사라진 예. 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는 대통령은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까지 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통화기록 보존기한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수처 수사하고 있으니 뭐 한 3개월만 있다가 하자, 수사 끝나고 나서 특검 자기가 받을 테니까 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고의적이네. 그것은 증거 인멸 다 되고 나서 특검 하자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더 악질적이에요. 들이고 화가 나네요.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은 앞으로 한 달이 채 안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22대에서 이제 특검을 지금 재발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7월 전에 특검이 출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일당들의 증거인멸 작전은 일단 성공은 했다.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야, 이 얘기 들으면 갑자기 화가 막 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진실이 밝혀진다. 다 진실이 밝혀지고 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의도적으로 증거인멸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보존될 수 있는 기간을 일부러 도과시켰다. 그리고 도과시키기 위해서 특검법을 거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재의결에서 부결을 시키고 했다라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직권남용이네요. 네. 이 부분은 꼭 또 따져봐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별개의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별개 범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기본 범죄인 수사 외압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 충분히 이건 양형 자료로, 그러니까 가중 사유, 처벌 가중 사유로
예, 이건 다뤄야 된다. 근데 전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막 치미는데, 참 차분하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제 10개월째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화도 안 나요, 이제. 예. 화가 나도 그냥. 야, 그래. 참. 근데 공수처가 지금 열심히 수사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좀 부족한가요?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공수처 수사팀이 한 3-4명 정도라고 합니다. 검사가. 네. 예,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임 검사, 이 사건을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검사는 1-2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력 자체가 예, 좀 예. 부족하니까. 공수처 자체의 인력이 적고 그 수사팀은 더 적고 그리고 그 수사팀 외에 다른 이제 공수처의 어떤 지휘부라든가 다른 부서 사람들은 이 수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부 첩보나 이런 거에 따르면 언론에 뭐 공수처 수사 상황이 보도가 되면 네. 그쪽에서 와가지고 너희 유출했지. 유출했지. 너희 수사 상황 유출했지. 어. 너희들 핸드폰 내놔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공수처 검사가 다른 공수처 검사 또는 네. 공수처 직원이 또 다른 공수처 직원한테. 예. 그러니까 막 감찰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당연히 대통령실이랑 뭐 연계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암묵적으로 그쪽 편이거나. 대략 뭐 그렇게밖에 볼수 공수처 없죠. 수사 일부 정도에서 다른 이쪽으로 뭐 그런 건가요? 수사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얼핏 들었겠는데. 누구라고 제가 뭐 말씀을 지금 드릴 단계는 아닌데. 예, 대충 맞나요? 대충은 뭐 그 네, 근방입니다.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이거 한번 여쭤봐 볼게요. 이 최혜병 사건을 네. 기자 한 명한테 너가 이걸 다 취재해라. 너가 군사법원도 가고 공수처도 가고 경북경찰청도 가고 대통령실 국방부 다 해라. 안 되죠. 네. 적어도 3명은 나눠줘야죠. 죽으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거는 하지 말라는 솔직히. 거죠. 네. 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 검사 입장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치면 네. 크게 세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해병대 사령부,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대통령실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본부하고 조사본부, 군검찰단으로 또 나뉘어요. 그렇겠죠. 네, 대통령실도 안보실이랑 공직기강 비서관실 그리고 대통령 본인 이렇게 나뉘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제대로 수사하려면은 수사팀이, 그러니까 내부에 분할되는 팀이 한 7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언뜻 생각해도 그 정도 그리고 나오겠네요. 팀마다 검사가 한 3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20명 정도는 투입이 돼야지 예.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겠네요. 거기에 맞는 수사관들 다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치면은 그게 딱 이번 특검법의 규모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는 글쎄 1명인가 2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는 처음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원래 네, 밑에서부터 그렇죠. 올라가는 네. 거니까요. 사령부 끝나면 국방부, 네. 국방부가 끝나면 대통령실 이렇게 스테이지 1, 2, 3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도 스테이지 1이에요. 김계환 사령관 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10개월째. 그러니까 그게 일단 인력의 부족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지의 부족도 있겠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거나 외압을 받았거나 셋 중에 하나로 보는데 뭐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복합적일 거다.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거겠죠. 저거 수사 안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저거 끝나도 기소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중앙지검으로 또 와야 되죠. 또. 공수처가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기죠. 그럼 중앙지검은 이제 뭐 이창수 지검장 자기가 임명을 딱 해놓고 버티고 있는데. 고비에 지금 다 버티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이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여야의 대결이나 싸움이 심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라에는 이런 게 도움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지금 산적한 뭐 연금 그렇죠. 개혁이나 뭐 외교 안보나 이런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그런데 집중하려면
이걸 빨리 종결 직후 털어야 털었죠. 되잖아요. 네. 그걸 빨리 신속하게 털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특검이에요. 그렇죠. 특검하면은 최소 뭐 한 3개월이면은 수사 기소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연금 개혁도 하면 되고 저출생 문제도 하면 되고 뭐 세금 이런 문제도 하면 되죠. 근데 왜 안 하겠어요? 이걸 계속 공수처 수사 질질 끌라 그러고 검찰 수사 질질 끌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정부 여당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 거겠죠? 단정적인 표현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아, 제가 이게 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주시니까 이게 단정적인 표현은 아닌데 더 다른 뭐 덧붙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보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예. 제보들이 들어오십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던 공수처 내부의 어떤 압력이라든가, 압력, 예. 그리고 뭐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구명 루트와 관련된 부분들, 예, 저도 그 얘기 조금씩 듣고 예. 있어요. 이거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진짜 저도 정말 놀란 게 왜 사단장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요. 솔직히 놀랐거든요. 예. 그렇게 사단장이 그렇게 높은 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좀 비유가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뭐 제가 보기에 부장검사 정도, 좀 고참 부장검사, 차장검사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인데 이 양반 하나 살리려고 대통령이 직을 거나? 이런 생각도 그것도 하거든요. 심지어 어떤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그런가? 그게 다 이제 그 제보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오는데 이제 너무 중구난방으로 들어오다 보니까는 네. 그 중에는 뭐 신빙성이 거의 없는 그런 것들부터 뭐 좀 이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저희는 이제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제보를 뭐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이게 제한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으로서는 그냥 뭐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군사재판에서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좀 해보고 예, 그런 것들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근데 또 임성근을 왜 구했는가 이것은 특검을 해도 아마 최후에 밝혀질 부분이겠죠. 참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소문도 대단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몇 군데에서 들어온 얘기가 뭐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코바나 콘텐츠가 등장을 했다가 뭐 그 최은순 씨가 등장을 했다가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그 최근에 한 방송에서 이 순직해병 특검법이 결국에 김건희 특검법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씀도 하셨다고 제가 예. 들었거든요. 이것도 이게 제보와 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 일조의 그런 것과 관련이 뭐 없진 않습니다만은. 예. 근데 이제 아직 관련된 뭐 구체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나와 봐야 공개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금 아니라서 나오면 저희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결국 그런 거죠. 이제 그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 루트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뭐 김태효 안보실 네. 차장설, 뭐 김용현 경호처장설,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설, 네, 여러 가지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건희 여사설이나 뭐 코바나 컨텐츠나 최은순 네. 뭐 이런 사람들이랑 만약에 임성근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게 곧 또 김건희 특검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되면 국정농단이 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뭐 엊그저께 뭐 또 들리는 얘기로는 뭐 핸드폰 발신지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개인 핸드폰 발신지가 그 관저더라.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관저면은 뭐야?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기도 그렇죠. 하고. 그때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도 뭐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뭐 높죠. 출근 안 했나? 뭐 출근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으니 뭐 네. 그렇다는 얘기도 물론 있고.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휴가 기간이기는 했습니다. 네. 네. 참 황당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걸 참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도 이렇게 그 댓글 읽어드릴 때는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그렇죠.
많은데 저도 이렇게 지금 김규현 변호사님이 계실 때는 제가 됐습니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사실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저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또 듣고는 있는 얘기들이라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겠나. 이것도 결국엔 특검에서 결국에 또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부분도 이번에 특검법에 또 포함됐으면 하는데 이번 포함이 안 됐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이번에 이제 이게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명 특검법이 만날 수 있는 이 부분. 그 부분은 뭐 사실 명시적으로 추가를 하지 않아도, 네, 만약에 어떤 루트를 탔든 간에 결국 이 수사 외압과 관련된 그렇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한다면 수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뭐 진짜 궁금한 거죠. 대통령이 그것도 휴가 기간 중에, 휴가 중에 자기 관저에서, 네. 네. 그것도 우즈베키스탄에 출장 간 국방부 장관한테 3번이나 전화를 하고. 얼마나 다급한 일이었기에. 네. 솔직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가요.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그렇게 3번이나 전화를 했는지. 전 더 이상한 게 외국까지 나가 있는 분한테 전화를 걸면서 비화폰도 아니고 개인 폰으로 걸었다는 건 더 이해가 안 가요. 그 당시 제가 우즈베키스탄 시차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4시간이더라고요. 12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으니까 아침 8시에요. 일어나자마자 거의 이제 아침 먹고 있는데 이제 아니면 뭐 샤워하고 있는데 대통령 전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날벼락이죠. 네, 이종섭 장관 입장에서는. 그것도 비화폰도 아니라 개인폰. 진짜. 예. 근데 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군에 계셨으니까 웬만한 건 다 군용폰을 쓰고 특히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비화폰을 쓰는데 더군다나 그렇죠. 외국가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약간 적지 비슷한 곳인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거기에 비화폰을 안 쓰고 개인폰 썼다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만약에 국방장관이 됐든 군인이나 외교부 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개인폰으로 통화를 징계감이에요. 했다고 하면 징계를 받을 거예요. 예. 징계감이에요. 그 대통령은 뭡니까? 지금? 예. 중징계감이죠. 이거 중징계감이죠. 예. 이거는 참 답답한데 이걸 참 대통령을 좀 징계하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니까요. 아니 최소한 예를 들면은 환경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거나 네. 했다면 비교적 안보 이슈가 좀 적은 그런 데라고 한다면은 조금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문제죠. 국방장관하고 가장 지금 예. 그러게요. 안보 라인과 직결돼 있는 안보 라인이 통화를 하는데 그거를 개인 휴대폰으로. 이건 정말 무서운. 상상을 못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 복무를 할 쯤에 한참 이제 군용 핸드폰이 보급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군용폰으로 통화를 하라고 안보 교육을 보안 교육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었는데 참 그러네요. 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집회 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시죠? 예, 참석합니다. 내일이죠.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입니다.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좀 홍보를 위해서 화면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잠시만요.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돼 있고요. 6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역 1번 출구라고 4번. 4번 출구군요. 예. 4번 출구 빨간 각개티 지참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것은 이제 해병대용이라서. 해병대용이군요. 예. 해병대 단체랑 민주당이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빨간 티 해병대 상징인 그거를 많이 준비할 거고. 해병대원들이 앞장을 서고 국민들이 이제 뒤를 따르는 그런 모임 집회가 될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해병대가 앞장서는 집회는 87년 이후 처음 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해병대 검사 출신이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집회에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지난번에도 제가 연설하신 걸 봤거든요.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아무쪼록 많은 힘을 좀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해병대 예비역연대 그 회원들도 지금 많이 모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해병대 예비역연대 그 관심들도 많이 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단체 소개도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제가 이제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여기는 작년에 이제 최해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년 8, 9월쯤에 결성된 단체예요. 해병대 전후의 중앙회가 이 사건에서 아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중앙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나서라. 이거는 나서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서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결성한 단체고요. 그리고 일반인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해병대면은 당연히 가입을 해주시고 그 해병대 회원이고요. 일반인도 일반인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해병대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저 QR 코드를 찍어서 가입하실 수 있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 지금 제 얼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 얼굴 대신에 여기 안내 문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의 해병대 예비역 연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토요일 날 집회 안내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보다 이게 더 좋죠?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기 특검법이 바랍니다. 되고 또 저는 이제 국정조사도 이제 22세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검법과 국정조사가 다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일 집회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검이 조금 이제 더뎌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국정조사가 좀 그 보완책이 될 수 있으면 또 좋겠네요. 왜냐하면 특검법은 또 거부권 할 거기 때문에 또 이탈표가 안 나오면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국정조사는 거부권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21대 국회 때 이게 우리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걸 좀 받아들여 줬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참 그게 안 그때 쉬워요. 진작에 국정조사를 했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왔겠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점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제가 매번 김진표 국회의장 욕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해병대 예비역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고발도 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기 소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참 매번 여야 합의 운운하시는데 이런 건 합의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범죄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보면 참 국회의장이 제 역할을 못했다. 마치 경찰이 그러니까 누가 고소해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라고 고소를 했는데 고소장 제출하려고 갔더니 가해자랑 합의해 오세요. 지금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글쎄, 이번 것 같은 경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한테 수사기관을 쇼핑하듯이 고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딱 이게 지금 딱 적합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청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공수처장도 대통령이. 그렇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부 논리로 민주당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건 고소 고발이니 검사와 판사를 고르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거부한다 이러는데 아니 그 특검 대통령 임명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그러면 특검을 고르는 거는 그건 공정합니까? 네, 그렇죠. 훨씬 심각한 건데 지금 그게. 그렇죠. 수사 대상자가 임명한 검사, 그 수사 대상자가 임명한 공수처장. 그런데 거기는 괜찮으냐라고 따지고 물으면 사실 할 말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그걸 골라서 수사를 받으러 가겠다. 그건 또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저하고 지금 소송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 그대로 하자면 수사 대상자가 수사 기관을 쇼핑하듯이 고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정말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정말 제가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변호사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차분해지면서 또
그러면서도 할 말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저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10개월째 이 일만 하다 보니까 네. 예, 또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최혜병 사건 원툴이다 싶을 정도로 이제 예, 네. 이걸 10개월 하다 보니 저는 다른 이슈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 지금 그 생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변호사신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이 일하고 이제 변호사 일을 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는 이제 상황이 좀 도주대사 사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급박해져가지고 지금은 일을 거의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앞으로 우리 저 일 있으신 분은요,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성심성의껏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